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태경 선임연구원님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건설기술연구원 강태경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OSC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 이야기를 할 거고요. 모듈러 PC 이렇게 크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PC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OSC 활성화 방안이라는 타이틀로 발제를 드리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들 뭔지 고민을 하면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PC 아파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 거냐에 관한 정책 과제들 짚어보는 내용을 발제를 드리겠습니다. OSC 배경과 맥락 이런 것들은 PC나 모듈러나 다 공통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동양 관계도 조금 섞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정책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PC 공동주택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인데요. 엊그제 사실은 포럼에서 발제했던 내용 거의 유사합니다. 기시감이 좀 있으시겠지만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건설 산업이 제조업하고 좀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그냥 요약을 하면 단품 수주 생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왼쪽에 이제 복잡하게 막 써놓은 저 이야기들이 요약하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런 내용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두산백과에서 인터넷에 이제 올려놓은 자료고요. 오른쪽 그림 아래 위 두 개가 있는데 저게 맥킨지가 2020년도에 발표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 중에서 현재는 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에 그림을 잘 보시면 4개의 프로젝트가 있고 다 완전히 다 독립이 돼 있죠. 별도의 프로젝트들이고 제일 오른쪽 끝에 그림을 보시면 결과물도 조금씩 다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전혀 다른 것들을 전혀 다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건설이었는데 맥킨지가 2020년도에 볼 때 이게 이제 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밑에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생산 과정이 제조업 같이 그렇게 조금 통합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비슷한 이제 구조물들이 반복되는 것들, 특히나 글로벌 호텔 체인이나 아니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 내용상 비슷한 거라면 그것을 생산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통합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정으로 좀 내보내는 게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맥킨지의 전망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맥킨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메가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왼쪽에 2개 사례를 소개해드렸고요. 거기서 보시면 위에 거 2번 빨간색 돼 있는 거 프리패브, 모듈러, 아래쪽에 있는 모듈러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이런 키워드들이 메가 트렌드로 이미 인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도 오른쪽에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하나로 현장이 아니라 이제 공장으로 간다. 그리하여 탈현장이라는 키워드로 쓰셨고요. OSC 이니셜을 그대로 차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OSC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 그 자체로 그 하나만 가지고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 수많은 다른 트렌드 속에 같이 패키지로 검토돼야 된다는 그런 것 시사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OSC 유형 크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 상단 보시면 그림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맥킨지가 2019년도에 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OSC 유형을 맥킨지는 모듈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스케일하고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제일 왼쪽 아래 보시면 그냥 구조체 하나, 벽체는 벽체, 기둥이면 기둥, 보면 보 그런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완성된 건물을 보실 수가 있죠. 완성된 형태, 그 중간에 무수히 많은 변형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컴플렉시티 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는 벽체가 있다고 하면 제일 밑에 거는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고 그 위에 거는 창호를 끼운 걸 수도 있고요. 제일 위에는 MEP 배관까지 집어넣고 마감까지 다 된 걸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저런 유형들이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전에서는 싱가포르 예시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싱가포르이 80년대 드라이브 했던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PC가 되겠습니다. 단위 부재들. 그걸 다 각각 부재들을 만들어서 현장에 조립하는 것. 오른쪽 하단 보시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에도 유행했던 거죠. UBR 같은 것들, 화장실 같은 것들은 그냥 그대로 완성품을 만들어서 끼워 넣는 그런 형태가로 발전이 됐다가요. 2010년 되면 오른쪽 상단입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해서 좀 크게 이제 3D 공간을 만들어내고 모든 주거 환경이 다 실현된 것들을 현장에 갖고 가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PC는 저렇게 발전을 해오지를 못했고요. 중간에 단절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PC 공장의 역사는 꽤 오래됐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50년대 시작이 돼서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아파트에도 PC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저층, 고층 이렇게 15층까지 간 걸로 그렇게 기록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80년대 후반 되면 주택 건설 200만 호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PC가 굉장히 크게 붐이 일었었고요. PC 아파트 중심으로 발전이 됐었고요. 91년도에 당시에 이제 국토부도 여기에 부응해가지고 공업화 주택이라는 것을 좀 확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해에 평촌에서 PC 아파트 베란다가 붕괴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환위기 맞고 하면서 완전히 급속하게 축소가 돼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요. 30개 넘던 PC 공장들이 10개 미만으로 쪼그라드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PC 아파트의 역사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보시면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물류 시설 같은 것들이 조금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걸 빨리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재래식 공법 갖고는 안 되니까 PC가 그쪽을 중심으로 다시 커지고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LH도 아파트에도 다시 하자 해가지고 이제 PC를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 그 최근에는 LH가 진 두 동이 PC 아파트의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PC 아파트 포함해서 전체를 보면요, 대략 2020년 기준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 내외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건축 시장의 1% 정도 규모고요. 근데 그게 이제 2007년도 보시면 제일 왼쪽 하단에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거의 7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두 개의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물류시설하고 주차장이라는 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 개가 70% 80%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건축 PC 시장을 이제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겁니다. PC가 적용되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토목 건축 막내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류, 지하 주차장, 또 공장들 보시면 주로 이제 저층이죠. 낮은 층에 사이즈가 큰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시설을 얼마나 빨리 론칭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이 좌우되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되고 있고, 토목 쪽도 저기 이제 터널 쪽인데요. 저 보시면 저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것들, 교량 같은 것들 PC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을 OSC 주택으로 가지고 통계낸 것들을 보면 연평균 6%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OSC 건물의 그 재료 중심으로 살펴보면 콘크리트가 38%, 강제가 32% 이렇게 두 개 양대 산맥입니다. 제일 오른쪽은 PC만 놓고 보더라도 4%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왼쪽 보시면 이거는 다시 이제 토목 건축 망라해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시장 전체 규모입니다. 900억 불 정도 된다고 하고요. 3분의 1이 주거용, 또 3분의 1이 주거 이외의 건축, 나머지 3분의 1이 인프라 포함한 토목 시설 그렇게 보이고요. 오른쪽 하단 보시면 OSC 주택입니다. 여기는 모듈러도 포함되고 PC도 포함되고 다 포함해서 보면 북유럽 쪽이 거의 45%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 보시면 미국은 한 3% 정도, 일본이 보시면 중간에 한 15% 내외 된다고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이제 PC 건축 PC 시장이 굉장히 편향되어 있고 좀 왜곡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정책 이야기를 할 거니까 외국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70년대부터 PC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고 기록이 보입니다. 그때 거의 26동이니까 우리로 하면 한 단지 넘는 그런 사이즈가 이미 70년대 시작이 됐었고요. 한 20년 이렇게 하다가 95년부터는 이게 산업화해가지고 품질 좀 올리고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2000년도에 주택산업화 특별기금 같은 이제 기금에 우대하는 이런 인센티브가 출범이 돼서 지금은 밑에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다양한 인센티브들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OSC의 그 점유율의 목표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베이징은 25%까지 OSC로 드라이브 한다라는 게 있는 거고, 흑룡강산 같은 경우는 연간 얼마 이상 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인센티브 이것저것 있는데 상하이나 저런 데 보시면 뭐 제곱미터당 얼마씩 그냥 금전적인 보상까지 하는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드라이브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OSC의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들 하에 OSC 적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기술 지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정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이 부족한 나라들이죠. 그런 데는 이제 주택을 빨리빨리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OSC 우대라는 게 이제 기금 형태로 해서 기금을 받아가려고 하면 OSC를 좀 하시오라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주택의 연장인데 공급 뭐 10만 호 하겠다고 그런 목표를 세워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내용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사례인데요. 건축은 아니고 토목 이야기지만 교량 관련해서 교량 쪽에 PC를 확대하겠다라는 최근에 자기들도 방침을 세우고, 일본의 특징입니다. 한 10년에 걸쳐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도 이게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OSC의 가치입니다. 첫 번째로 ESG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보시면 이것도 일본 자료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입니다. 공사비 이야기인데 비싸다는 거예요. 비싼 건 좋은 게 아니죠. 대신에 이제 뭘 얻을 수 있냐가 왼쪽에 있는 겁니다. 공기도 줄어들고 사람 줄일 수가 있고 분진 소음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 다이세이에서 뭐 그걸 이제 숫자로 계량화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소개해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효율을 일본 사람들은 정의를 하기를 사람 수하고 그러니까 맨데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맨데이가 얼마가 들어가가지고 아웃풋이 얼마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리하다라는 것들을 일본 사람들은 이제 숫자로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이제 경제성 부분인데, 경제성이 그러면 우리가 뭐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걸 영원히 포기할 거냐가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거푸집 이야기인데요. 거푸집 공사비라는 것이 요즘 사실은 형틀 목공이 사람 부족 제일 많이 모자란 것도 형틀 쪽이고, 공사비가 제일 모자란다고 아까거리는데도 형틀 쪽입니다. 그래서 RC에서 거푸집 공사비는 턱 밑에까지 차 있다라고 기업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재료비가 있고 설치비가 있을 겁니다. 설치비는 똑같아요. 근데 재료비라는 것은 거푸집의 특징이 얼마나 전용을 많이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그 전용을 많이 할 수 있으려면 뭔가 물량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재료를 보여드린 거고요. OSC하고 품질 관계입니다. 왼쪽 거는 잘 아시는 울릉도에 있는 그 코스모스 리조트고요. 오른쪽 거는 고양시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모터 전시장입니다. 그 왼쪽 거는 보시면 저걸 설마 저 공장에서 만들지는 않았겠죠, 콘크리트를. 그런데 저 거푸집을 육지에서 만들어서 날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OSC고요. 오른쪽 거 보시면 저 고양 쪽은 철골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보시면 저렇게 노출되어 있는 콘크리트 면들이 있습니다. 저걸 현장에서 공구리 쳐가지고는 절대로 저 품질을 못 내기 때문에, 마감 품질 때문에 PC를 갖다가 붙였다라고 하고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계단도 마찬가지로 PC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물론 돈 때문에 고생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하고요. 그나마 싸게 부르는데도 예산 더블을 불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C 쪽으로 밸류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도급 시공사들이 PC 공장을 가지고 있다, 저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산표 같은 데는 레미콘부터 해서 시멘트부터 레미콘 PC까지 거의 뭐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그런 데도 있고요. 전문 업체들도 관심 있는 데들이 있고, 그래서 아파트만 놓고 보면 저 오른쪽 그림 보시는 대로 지하 주차장은 이미 PC가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상부동도 뭐 모듈라는 조금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PC 아파트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고요.
아까 히스토리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되고 있는 거는 LH가 한 2동밖에 없습니다. 벽식, 김포 한강이 벽식 한 동, 그리고 그다음 이제 라멘 한 동 이렇게 해서 2동이 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또 한 동이 있고요. 근데 이 다 공통적으로 기업 팔기입니다. 전체 동 중에서 한 동만 딸랑 하다 보니까 당연히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의 활성화의 의미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조그만 단지라도 단지 전체가 뭔가 PC화 돼야 되겠다, 또는 OS화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간섭 없이, 뭐 공법 간의 경쟁 없이 효과를 검증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은 아까 뭐 품질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런 훨씬 더 진보된 형태, 또는 최소한 8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제일 인기 있는 평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중보층 대형화 돼야 될 것이고, 재래식으로 그냥 지붕만 있는 현장이어서는 곤란하고, 공장도 조금 더 발전돼야 되고, 현장에서도 뭐 크레인 쇼를 하려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그게 스마트 크레인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그런 쪽으로 발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에 제일 핵심되는 사항은 저겁니다. 마중물 관계입니다. 모듈라 주택은 이미 마중물에 관한 계획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올해 1000세대 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PC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서 LH가 시범 사업이나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십니다. 이게 탑다운으로 좀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의지가 있는 실무진들이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 조금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량만 주셔서는 안 되고 비쌉니다. 그거는 세계 어디를 가나 더 싸다라고 말하려면 굉장히 많이 이게 축적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고, 당장은 비싼데 그 비싼 걸 좀 해결해 주는 방법은 아파트니까 기본형 건축비 그 민간도 참여를 하죠.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건설하는 아파트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가격 규제인 기본형 건축비의 가산비에서 좀 더 태워줘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밑에는 이제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려면 공장 인증도 좀 해줘야 되겠고, 모듈러하고 조금 다른 개념. 모듈러는 기존의 건축법의 인정 제도를 조금 바꿔서 어떻게 하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계신데, PC는 공장 인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철골 공장 인증이 이미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것들. 그리고 실적 관리가 돼야 되고요. 지금은 실적 관리가 OS를 구분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이외에 품셈이나 아니면 뭐 다른 기준들의 기술 기준에 반영하는 것들, 그런 과제가 밑으로 있고, 오른쪽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사업 참여자 간의 역할 분담 또는 협업 관계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산업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진단을 BCG가 한번 했었죠, 몇 년 전에. 그러면서 생산체계 개편도 뭐 그 뒤에 진행되고 했는데, 건토기전 생각하면 깝깝합니다. 그걸 통합 발주하자 이런 이야기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OS에 관련되는 주체들이 좀 잘 서로 돕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좋겠다. 특히나 설계를 할 때부터 시공 전문성이 반영이 돼서 설계 변경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공자들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하죠. 근데 시공자만 빨리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듈러 업체나 아니면 PC 제작사들도 같이 설계 때부터 검토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 그게 제 제안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중물 관계는 그럼 얼마나 했을 때 한 주요 PC 회사들의 생산 역량 중에 한 단기적으로 한 5% 정도 투자를 하고, 조금 지나서는 한 20% 정도까지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입니다. 근데 5% 해봐야 한 2,500세대밖에 안 되고요. 20% 해도 10,000세대 안쪽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를 보면 90년도에가 정점을 찍었었는데, PC 공급 업계 공급 역량이 15평 아파트 34,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데, 그 뭐 전부 34,000호 다 쓴 게 아니라 2만 호 이상 PC 아파트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 3만 세대 정도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제 거의 뭐 10,000세대 미만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200만 호 시절의 정점일 때는 저때까지 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글로벌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더라도 주거용 이렇게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그렇게 물량 주면서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도 기존의 철골공사는 16% 정도 더 가산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 16%만 골조로 환산하면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증제도 건진법 쪽이고 실적 관리는 건산법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기재부도 얽히고 여기저기 얽혀서 원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발표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걸 국회 와서 말씀드리려면 또 다른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건설 산업의 미래 일자리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지금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빡빡 끼고 젊은 기술자들은 현장 옮겨다니는 거 귀찮아가지고 산업에서 이탈하고 또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느냐. 조금이라도 줄여드리려면 OS가 필요하다. 그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